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해칠 뜻을 품었다는 구밀복검입니다. 구밀복검, 입구, 울미, 배복, 칼검. 구밀복검은 입에는 꿀을 담고 배에는 칼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해칠 뜻을 품거나 뒤에 가서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구밀복검의 유래. 자칫통감에 나온 말이며 당현종의 고사에서 유래했는데 현종은 치세 초기에는 측전무후 이후 어지러워진 정세를 바로잡아 당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는 등 여러모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사랑하는 척까지 이른 후 우울증이 매우 심해졌는데 양귀비라는 미인을 만나면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인보라는 웬만한 간신들하고는 급이 다른 희대의 간신이 있었는데 환관에게 뇌물을 바치고 양귀비에게부터 현종의 환심을 산 뒤 재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곁에서 비위만을 맞추면서 충신들이 올리는 간언 등은 모조리 왕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이 깊도록 그의 서재인 언월당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쓰고 죽거나 옥에 갇히곤 해서 황태자를 비롯한 조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 장차 자기를 압박할 만한 사람은 여러 계책으로 제거하고 문학하는 선비들은 꿔려 함께 선한 체하다 달콤한 말로 속이고 몰래 함정에 빠뜨리니 세상 사람들이 이인보는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큰 권세를 누리던 안록산도 이인보의 술수를 두려워해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할 정도인데 혼나의 18사략에서는 이인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현질능, 대역승기, 성음엄.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배척하고 억누르고 성격이 음험한 사람이다. 인이위 구유밀, 복유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고 말했다. 18사략. 물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양국중에 의해 관직을 박탈당하고 부관참시의 형을 받았으며 자손들도 모두 유배되는 형벌을 받았지만 그가 벌여놓은 짓 때문에 당나라는 안사의 난으로 크게 흔들리고 마흔이다. 역사를 귀감으로 삼는 까닭은 칠한과 흥망의 자취를 통해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명군현상이 있었던 때는 칫세가, 혼주간신이 있었던 때는 난세가 따랐음을 볼 수 있는데 당현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대 제왕 중 그만큼 많이 회자되는 인물도 드물 것인데 그의 일생은 온통 극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할머니였던 측전무후가 망쳐놓은 대당 제국을 영명한 통치로 다시 일으켜 장장 30년에 이르는 유명한 개원지치를 이뤄 당나라 최대의 태평성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현종 자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탁월한 정치력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현명한 재상의 등용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강력한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갔는데 그를 도왔던 명재상으로 요순과 송경이 있었고 천하는 전례가 없는 태평성대를 맡게 되어 기록에 의하면 도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위 후반기인 천보시대는 판이했는데 현종의 총명이 날로 흐려졌으며 충신은 사라지고 주위가 온통 간신으로 채워지면서 급기야 대당 제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당시 대표적 간신이 앞에서 본 재상 1인보인데 황관 고력사의 추천으로 재상이 된 그는 간사하고 음험했으며 시기심이 많아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은 눈뜨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에 의해 제거된 충신만도 장구령, 엄정지, 이적지, 이용 등 수십 명에 달했는데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은 악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나서지 않고 남을 시켜 처리했으며 자신은 도리어 칭찬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은밀히 온갖 죄상을 날조하고 뒤집어 씌워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제거했습니다. 구밀복검과 비슷한 고사성어. 비슷한 고사성어로는 면종복배, 소리장도, 양두구륙, 인면수심, 표리부동 등이 있습니다. 면종복배. 면종복배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었다는 뜻으로 서경, 청나라 소설 기로정,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옵니다. 면종복배란 참으로 흔한 모습으로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것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고 툭하면 배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앞에서는 비위를 맞춰주면서 뒤에서는 악소문을 퍼뜨려 비방하는 등 겉으로는 웃고 향량하게 대하지만 속으로 무슨 술수를 부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속담과 연관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와 연관할 수 있고, 비슷한 말로는 겉으로는 가까운 채 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하고 꺼림칙하게 여긴다는 경언시가 있습니다. 소리장도. 소리장도는 병법 36개 중 적정계의 제시계로 그대로 해석하면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뜻으로 적을 방심하게 해놓고 친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술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만천과해와의 차이점은, 만천과해는 일상적인 일처럼 꾸미거나 의외의 상황을 만들어 속이는 것이라면, 소리장도는 상대에게 과도한 호의를 베풀어서 환심을 사서 의심을 못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명백히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두구륙. 양두구륙은 국힘의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진 말인데,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는 뜻으로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영공은 총애하는 부인이 남장을 하고 다니자 그걸 좋아해서 제나라에 남장하는 풍습이 널리 퍼졌습니다. 나라에서 몇 번이고 금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안영에게 이유를 물으니 궁중 여인에게는 남장을 허용하면서 민간에서는 남장을 금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현 우수우문이 매마일구네야. 문 밖에는 소머리를 걸어두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궁중 여인의 남장부터 금하라고 진언해 그렇게 하니 과연 남장하는 풍습이 사라졌는데, 이 일을 두고 공자가 안영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해서 고사성어 표리일체가 생겼습니다. 인면수심. 인면수심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씨를 가졌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나 할 법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붙는 표현입니다. 주로 특히 친인척과 외척, 소아 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에서 사용합니다. 반고가 한서에서 흉노족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성질은 흉악하여 짐승과 같다고 평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중화사상의 시각에서 봤으나 워낙 강렬한 말이라 많이 쓰입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속담에 등치고 간 내먹는다, 웃음 속에 칼이 있다, 웃고 사람 친다 등도 구밀복검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밀복검의 실제 사용 예문. 마지막으로 구밀복검의 실제 사용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업하자는 사람의 말이 너무 번드르르에 미덥지가 못한데 혹시 구밀복검일지도 모르니 한 번 더 재고해 보시지요. 그녀는 언제나 웃음 짓고 다니지만 사실 구밀복검 같은 사람이야. 정치인들 중에는 구밀복검 같은 이들이 많아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드라마에서 악역인 그는 구밀복검이기 때문에 결국 주인공에게 배신당한다. 뉴스에서 보도된 그 기업의 대표는 겉으로는 선행을 베풀지만 실제로는 구밀복검 같은 인물이었다. 영화에서 그 배우가 연기한 인물은 친절한 척하면서 구밀복검으로 다른 인물들을 해치는 역할이었다. 나의 동료 중에 구밀복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어. 그의 친절한 모습 뒤에 숨겨진 구밀복검 같은 본색을 발견했을 때 나는 놀라움과 실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 아이돌은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구밀복검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친절한 얼굴 뒤에 구밀복검 같은 본성을 숨기고 있는데 이것이 결말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 몰랐던 그의 구밀복검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모두가 그를 비난했다. 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해칠 뜻을 품었다는 구밀복검이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오늘날에는 구밀복검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네요.